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 통합과학 1의 박소연입니다. 오늘 어느덧 11강에 돌입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 2단원의 마지막 문제풀이를 좀 몰아서 해볼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마구마구 실력을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머릿속이 정리가 됐을 테지만 지금 공부한 이런 원소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훨씬 더 머릿속에 잘 저장이 차곡차곡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66페이지에 있는 대표 유형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교육청 기출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조금씩 얹어가면서 익숙해져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고 표현했다시피 지금 1주기와 2주기까지만 지금 제시가 돼 있고 족은 1족, 2족, 그리고 13부터 18쪽까지.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 B, C라고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 A, B, C의 정체를 맞힐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1번이 누구라는 건 알고 있어. 1번은 수소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이 누구죠? 2번은 헬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1쪽의 친구들이 누구누구였냐면 바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그래서 원자과 전자 하나씩 갖고 있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처음 타자가 누구였냐? 바로 리튬입니다. 그래서 리튬 밑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쪽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들은 리튬부터 시작해서 리튬, 나트륨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그게 수소 밑에 쫙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그 위치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보면 17쪽이죠. 우리가 17쪽은 뭘로 배웠냐면 할로젠이라는 이름으로 그 그룹의 특성을 배웠습니다. 그럼 할로젠의 가장 첫 문을 연 요 친구는 누구였을까? 처음 누구죠? 바로 플루오린입니다. 그래서 이 2주기 플루오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누가 따라오게 되냐면 플루오린 다음이 염소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그러니까 이게 3주기고 그 다음에 4주기에는 브로민이 있습니다. 브로민.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이오딘 이렇게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플루오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해서 할로젠 그룹에 속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챙겨 놓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안정해서 다른 원소들의 워너비가 되는 18쪽 원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헬륨 밑에가 네온입니다. 그 밑에가 아르곤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위치들은 조금씩 채워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바람이에요. 자, 그럼 A, B, C 요 세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보기 기억에 이 A, B, C 중에 금속 원소는 두 가지인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할로젠 그룹은 비금속이죠. 금속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소도 금속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쪽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이지만 거기서 수소는 제외 이렇게 명확하게 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속에 해당하는 거는 리튬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A와 B는 얘는 비록 알칼리 금속의 그룹에 속하진 않지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있어서 원자과 전자가 지금 하나고,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마지막 전자 껍질에 다 하나씩의 원자과 전자만 갖고 있는 그룹이 바로 1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원자과 전자 수는 같습니다. A와 B. 그 다음에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으냐. 지금 이 주기가 바로 전자 껍질 수죠. 1주기는 전자 껍질이 한 개만 있는 첫 번째 전자 껍질만, 그런 친구들이고, 2주기는 그 전자 껍질이 두 개, 가운데 하나 있고 맨 안쪽에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있고 그 바깥쪽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껍질까지 갖고 있는 게 2주기. 그럼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인 그런 원소들이 묶이겠죠. 그래서 B와 C는 같은 줄에, 같은 주기에 속하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는 같다. 그 전자 껍질에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는 다르지만 전자 껍질 수 자체는 같다. 그래서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디귿하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2번 문제.
그림에 산소, 마그네슘, 네온의 전자 배치가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대요. 이거는 이제 원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의 원자를 보니까 전자가 일단 몇 개인지 한번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면 지금 8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는 원자 핵에 양성자도 몇 개? 8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죠. 우리가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번호를 붙이기 때문에 얘는 8번입니다. 자, 요런 상태. 근데 지금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8개를 꽉 채우고 싶은데 지금 2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채우고 싶어서 굉장히 그런 간절한 그런 상태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아마 곧 이제 그 정오표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3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삭제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 이거 빼고 한번 세볼게요. 안쪽에 2개 채워져 있고 바깥쪽에 8개 꽉 차 있고요. 여기까지 10개죠. 그런 다음에 그 바깥쪽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가운데 원자 핵에 12개의 양성자를 갖고 있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 그렇다면 얘는 몇 번? 12번이겠죠. 그럼 얘는 요 바깥에 있는 얘를 얼마나 버리고 싶겠어요. 아, 이거 2개만 없으면 난 정말 안정할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온은 어때요? 가운데 이제 2개의 그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다 차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너무너무 안정하죠? 일단 10개의 전자 수를 갖기 때문에 얘는 원자 핵에 10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얘는 10번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안정 그 자체. 얘 그래서 우리가 18쪽 비활성 기체에 속하는 그런 종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기억에 산소의 양성자 수는 6개냐? 아니죠. 전자수를 봤을 때 8개겠구나. 얘 번호를 굳이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는 8개이므로 틀린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원자과 전자의 수는 산소가 마그네슘보다 작은지 물어봤는데, 원자과 전자라는 거는 가장 마지막 그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 얘는 6개가 대기 중, 반응하려고 대기 중. 그래서 산소의 원자과 전자 수는 6이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마지막 전자 껍질에 2개가 지금 대기 중이죠. 그래서 얘는 2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습니다. 산소가 더 많은데 더 원자과 전자 수가 적은지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이 경우는 0개죠. 우리가 18쪽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는 여기가 다 차 있으며 얘네들은 8개의 원자과 전자가 아니고 아무도 반응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0개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귿, 산화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 이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이 산화 마그네슘은 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만나서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그림이 여기 있잖아요. 얘는 맹렬히, 강렬히 이 전자 2개를 버리고 싶죠. 얘를 없애고 싶어. 없애고 전자 2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2개만큼 플러스가 더 강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2개만큼 양이온이 돼요. 마그네슘 양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산소 입장에선 어때요? 그 2개만 받아다 채우면 꽉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자 2개를 받아서 채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2개만큼 채우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이만큼 강해지겠죠. 그래서 산소는 2개만큼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이가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이렇게 1대1로 만나면 전하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한 개가 이온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산화 마그네슘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양이온이 됐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요 전자 없어졌죠. 얘 전자도 남준 거죠. 그럼 얘는 전자 껍질 2개만 남는 거고, 두 2개가 꽉 차 있는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 누구랑 같은 상태? 네온과 같은 상태입니다. 물론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죠. 원자핵의 상태가 다르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전자 배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자 배치만 놓고 본다면, 물론 이 그림은 잘못했지만 그래서 2개, 8개 이렇게 갖고 있는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 누가? 마그네슘 양이온이. 마그네슘 자체 원자일 때는 아니지만 양이온이 됐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맞고 답은 2번. 자, 넘어갈게요. 3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사람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지금 가와 나가 각각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비워져 있는 그런 원소가 있는데 규소, 산소, 수소 중에 하나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에서 알루미늄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알루미늄 봤던 기억이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물질로는. 그래서 요거는 지각의 구성 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거기선 뭐가 제일 많다? 산소 1등, 규소 2등. 얘네 둘이 모인 규산염 광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산소 1등, 규소 2등,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나가 생명체,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다. 그러면 그때 제일 많은 건 역시나 산소입니다. 산소. 뭐 생명체로 물어보든 사람으로 물어보든 이 비율이 뭐 크게 많이 변하진 않고요. 산소, 탄소 다음이 수소예요.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기 기억입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은 나이다. 맞죠? 저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또는 이 탄소가 또 어떤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규산염 삼연체의 구성 원소는 기역과 니은이다. 규소, 산소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산소이냐? 수소죠. 기역이 산소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서도 어차피 동그라미 기역이라는 같은 기호를 주고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은 가, 나 그림이 있는데요. 가는 규산염 사면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각섬석의 결합 구조라고 합니다. 각섬석.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A와 B는 각각 규소와 산소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규산염 사면체에서 가운데 있는 게 누구다? 규소다. 그리고 사면의 꼭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그 4개의 꼭지점에 있는 것이 산소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A는 규소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동글동글하게 표현되어 있는 B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규소는 아마 이 산소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여기다가 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섬석은 뭐의 대표적인 복사슬 구조의 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림에서도 이 하나의 단사슬 2개가 이렇게 결합해 있는 복사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보기 기억에 A는 규소이다. 그쵸? 그 다음에 니은, 각섬석은 규산염 광물이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 이 규산염 사면체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요. 규산염 사면체들로 구성이 돼 있네, 각섬석이. 그러면 규산염 광물로 우리가 그룹을 맺어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규산염 사면체는 인접한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한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공유된 산소들이 이렇게 2개 또는 3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가 공유가 되느냐 이런 거 구체적인 것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것과 산소를 공유하느냐, 공유할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맞고 답은 5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5번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특히 좀 생명과학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표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2가지 특징을 나타냈고 나는 가의 특징 중에 물질 A와 B가 갖는 특징인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A와 B가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와 B의 후보로는 핵산과 단백질이 여기서 둘 중에 하나씩이 될 겁니다. 앞으로 뭐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날 때는 얘가 가나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기도 해요. 오른쪽 왼쪽이. 그럴 때 어디 있든 일단 이 특징에 해당하는 요 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핵산과 단백질 중에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누군지를 옆에다 쓰면 돼요. 자, 이 중에 단위체로 구성된 건 누구죠? 단백질도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연결돼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산도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가 구성 이렇게 연결돼서 만들어지잖아요. 둘 다에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갖는 애들을 앞글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펩타이드 결합을 갖는 그런 물질이 누구죠? 요거는 헥산에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안 하고 단백질의 아미노산 간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 결합에만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백질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A와 B 중에 두 가지 특징을 갖는 게 누구? 특징 두 개를 다 갖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게 B입니다. 단백질. 그리고 둘 중에 특징을 한 개만 갖는 게 바로 헥산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는 흐름이다.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A는 헥산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B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이냐? 효소만 기억하면 안 되고 효소, 호르몬, 뭐 근육,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우리 몸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효소 호르몬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와 B의 구성 원소에는 모두 탄소가 있느냐? 맞아요. 왜? 둘 다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기본 골격으로 탄소를 갖고 있죠. 우리가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아미노산도 가운데 탄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헥산에서는 탄소를 본 기억이 없는데 이 헥산에 요 당 있죠. 당 하나하나에도 탄소가 지금 요 그림에서 숨겨져 있지만 이 당도 탄소를 무려 5개 가지고 있는 그런 당이고요. 요 옆에 그렸던 뭐 염기도 탄소가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헥산은 좀 단위체 구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생략된 그림으로 보통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그린 간은 DNA 모형의 일부래요.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중 나선을 이루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가다. 얘는 DNA일 수밖에 없죠. DNA이고 그 다음에 나는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를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요거는 다 DNA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보면은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이 유라실 또는 타이민이 온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체가 뭐라고? DNA라고. DNA면 유라실이 올 수 없어요. 타이민이 와야 합니다. 요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유라실이냐? 유라실은 RNA를 구성할 때만 쓰일 수 있는 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가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그죠? 헥산을 이루는 단위체는 DNA든 RNA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체가 연결돼서 구성이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아데닌은 구아닌과 짝을 이루어 결합을 하느냐? 그런데 아니죠. 어떻게 결합한다고 했냐면 A와 T가 항상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G와 C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 바꿔서 쓰더라도 T는 A와 결합하고 C는 G하고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AT, GC, TA, CG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가 좀 붙이시면 되겠죠? A와 T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니은 맞고 답은 2번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우리가 바로 직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림은 반도체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전기 소자, 그림이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근데 그냥 얘네들은 그림으로 그냥 제시가 됐을 뿐이고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면 된대요. 그냥 얘네들한테만 국한하지 말고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보기 기억, 반도체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나요? 그렇죠. 전류를 흐르고자 뭐 흐르게 하거나 뭐 이쪽 방향은 안 흐르게 하거나 뭐 그런 어떤 성질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규소는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이다. 그렇죠. 규소나 저마늄 같은 거.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 소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이용 가능하잖아요. 반도체를 이용하면. 반도체의 원리를 이용해서는 발광 다이오드 같이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맞고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는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은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래요, 역시. 그래서 봤을 때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미량의 다른 원소, 불순물을 첨가하여 만든 소재로 태양전지나 스마트폰의 전기소자 등을 만드는데 활용한다. 그래서 태양전지의 어떤 모습, 스마트폰의 전기소자의 어떤 그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기억에 규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기억, 순수 반도체에 해당이 되느냐? 그쵸? 별도의 어떤 불순물이 없이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걸 순수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을 통해 미량의 다른 원소를 첨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억, 순수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쵸? 그 불순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N형 또는 P형의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시켜서 만든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 태양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그죠?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반도체가 활용이 된다고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구조까지 우리가 그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봤는데 거기서도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관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맞는 내용.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는 실력 향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0쪽. 자, 일단 현대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4개는 맞는 설명이고 하나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2단원에 들어온 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앞부분 내용은 약간 사라졌을 수 있으니까 잘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였다. 일단 기본은 원자 번호 순이죠. 그쵸? 근데 그거를 다 따닥따닥 붙여서 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자 번호 순인데 어떤 특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배열을 한 것입니다. 일단 1번, 이 조건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라고 하고 1주기부터 7주기가 있다. 가로줄이 총 7줄 있습니다. 1부터 7주기까지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족이라고 한다. 그리고 1족부터 18족이 있다. 맞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세로줄 족입니다. 가족할 때 그 족자 맞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주기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냐? 그럼 같은 주기면 같은 요 가로줄에 있는 애들인 거잖아요. 얘네들은 왜 같은 줄로 묶여 있는 거지? 뭐가 같기 때문에. 이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친구들이에요. 같은 주기면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면서 화학적 성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죠. 같은 주기는 화학적 성질이 별로 비슷하지 않고 누가 비슷하냐? 같은 족, 세로줄이 같은 족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5번에 나와 있죠.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5번과 비교했을 때 4번은 잘못된 설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중요 표시가 붙었고 어떤 3주기까지의 주기율표가 대략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원소 A, B, C, D를 주기율표에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A는 1쪽인데 맨 위에 수소 빼고 그 밑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알칼리 금속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알칼리 금속의 시작점 누구? 리튬입니다. 리튬. 그 밑에는 나트륨이겠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3주기까지는 좀 외워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17쪽 우리 뭘로 배웠어? 할로젠으로 배웠죠. 할로젠. 할로젠에서 시작점을 끊는 친구 누구? 플루오린이다. 플루오린. 그 밑엔 누구다? 그 밑에는 염소다. 이렇게. 플루오린,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C는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더라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면서 좀 익숙해질 예정이니까 C 자리에 누가 오냐면요. 마그네슘이 옵니다. 그래서 나트륨 옆에는 얘 친구 마그네슘이 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A 원자와 B 원자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A와 B는 같은 주기에 속하죠. 같은 주기라는 얘기는 전자 껍질 수가 2개로
두 개의 전자껍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입니다. 그러면 C와 D는 전자껍질 수가 3개로 같겠죠. 그 다음에 니은, C는 비금속 원소이다. C는 이쪽 있잖아요. 지금 금속은 이쪽 부분에 있는 애들이 금속이고 사실 이 3주기까지 해서 비금속 원소 몇 개 안 됩니다. 이쪽 구석에. 그래서 지금 마그네슘은 만약에 얘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이쪽 언저리는 금속 부분이니까 일단 금속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좋아요. 그리고 마그네슘이니까 더더욱 이거는 금속이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B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얘네들은 같은 조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도 7개로 동일해요. 요 끝 1의 자리가 원자과 전자의 수라고 했죠. 이 18쪽 원소 빼고. 그래서 7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서 우리는 얘를 할로젠이라는 그룹으로 묶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옳고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칸칸이 좀 채워볼 건데 여기서 하나 더 넣어보자면 이쪽에 수소 다음 누구예요? 헬륨. 그 밑에 비활성 기체들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서 헬륨 다음이 네온, 그 다음이 아르곤, 뭐 이렇게 펼쳐지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몇 가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얘네들을 금속이랑 비금속으로 분류하래요. 뭐 쉽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금속, 알칼리 금속으로 배운 게 누구?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그래서 쟤는 배웠으니까 찾아줘야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이 중에서 금속인 걸 알고 있는 애. 구리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리.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탄소랑 그 다음에 산소랑 플루오린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제 공유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은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그래서 실험과정 가에서 물기가 없는 유리판에 나트륨을 올려놓고 칼로 자른 후에 단면을 살펴봤대요. 그래서 나트륨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금속 조각을 올려놨더니 그리고 다 잘랐대요. 그랬더니 원래는 자르자마자는 그 단면이 반짝반짝했는데 곧 광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해버렸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쌀알 크기의 나트륨 조각을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기기포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이 나트륨은 물과 산소 만나면 바로 반응해버리는 아주 반응성이 높은 그런 금속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물에 들어갔을 때 보글보글 하는 거는 누구다? 뭐 산소나 이런 게 아니고 수소 기체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발생해서 나가버리고 나면 그 용액에 그 산성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pH가 올라가면서 수소 이온의 수가 떨어지고 pH는 올라가면서 염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커에 들어있는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2~3방울 떨어뜨렸더니 염기성이 됐으므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있을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중성까지는 그냥 무색이죠. 무색으로 있다가 염기성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런 지시약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붉은색으로 변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에서 나트륨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였다. 그래서 반응성을 잃고 자기의 성질을 잃게 되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나트륨과 물이 반응하여 산소기체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붉은색은 동그라미 기억에 적합하다. 아닌데요? 빨간색인데요?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색깔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사실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쓰면은 좀 이제 분홍색 같이 핑크색이 나거든요. 그래도 붉으스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알칼리 금속은 밑에서도 뭐 보기에서 나오지만 얘는 1쪽 수소 빼고 1쪽 친구들. 그다음에 할로젠은 17쪽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알칼리 금속은 일조 원소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할로젠은 실온에서 모두 기체 상태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듣다 보면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할로젠이 17쪽인데 시작점을 플루오린이 끊었죠. 플루오린 밑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요렇게 점점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얘네들이 상태가 플루오린이랑 염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브로민만 굉장히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별로 없는데 브로민이 액체, 유니크하게,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모두 기체가 아닙니다.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할로젠은 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하지 않나요? 얘들은 마지막 전자껍질에 한 자리만 비었어. 아, 너무 채우고 싶다. 내가 한 3개 정도 부족하면 그래도 마음을 비우겠는데 이거 하나 정도 내가 채울 수 있잖아요 하면서 굉장히 반응을 하려고 대기 중.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원소가 할로젠이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뭐든 뭐 아예 한 반절 이상이 없으면 별로 기대도 안 하게 되는데 하나가 부족할 때 그렇게 안달복달 하게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표는 18쪽 원소를 제외한 원자 A, B, C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 B, C가 여기서는 누군지는 정체를 안 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를 풀다 보면 A, B, C가 누군지도 우리가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A라는 원자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2개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지막 전자 껍질에 딱 2개 있다. 그럼 이거는 몇 쪽이야? 몇 쪽? 원자과 전자가 2개면 얘는 2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칸을 보고 2족이구나. 일단 정보 획득.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3개랍니다. 그러면 얘는 몇 주기? 3주기. 세 번째 줄에 2족 친구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채웠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채웠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껍질도 있는데 거기에 전자 2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총 몇 개야? 2개에 8개에서 여기까지 10개인데 12개를 가지고 있는 전자 12개. 그럼 12개, 총 12개. 우리 12개 가지고 있는 애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는 지금 얘가 누군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근데 12개 가지고 있는 애는 마그네슘이다 하는 걸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딘가는 써먹을 때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얘는 마그네슘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B는 원자과 전자수가 동그라미 기억으로 안 알려줌 처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도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총 전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총 전자수 8개인 게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점점 알아가는 거니까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가 총 8개예요. 8번이거든요, 얘가. 근데 얘는 보면은 그러면 8개를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까?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일단 채울 수 있죠. 그 다음 전자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총 8개가 있어야 되니까 2개 빠졌어. 6개만 남습니다. 2, 3, 4, 5, 6. 그러면 원자과 전자의 수는 몇 개? 6개가 되겠죠.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하나, 2개까지. 2주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런 두 번째 줄에 있고 원자과 전자수가 6개라는 거는 몇 쪽이라는 거예요? 6쪽인가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 6쪽은 비어 있어요. 16쪽입니다. 16쪽. 16쪽. 이거는 이제 산소에 해당하는 정보니까 이렇게 선을 좀 그어두고 그 다음에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하나래. 그러면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만 있고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으로 후보는 둘로 줄어듭니다. 수소거나 그 헬륨이거나. 왜 첫 번째 줄에 양쪽 끝에 2개밖에 없거든요. 1번, 2번밖에. 근데 여기 어떤 게 있냐면 18쪽 원소를 제외한 원자 ABC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헬륨이라면 헬륨은 마지막 18쪽 원소입니다. 안 돼. 이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수소여야만 하고요. 그럼 전자를 하나만 가져야 되겠죠. 수소. 그래서 C의 정체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일단 가지고 있는 전자 자체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도 하나고 총 전자수도 하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 수도 하나고 별로 가진 게 없는 친구 수소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6이냐 물어봤습니다. 그쵸? 원자과 전자수 6 맞고. 그 다음에 니은 A, B, C 중에 금속 원소 몇 가지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금속인 거 정도는 알아둡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마그네슘 정도는 입력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여러분? 마그네슘 금속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산소, 수소, 금속이에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죠. 세 개 중에 두 개가 확실히 금속이 아니야. 그럼 금속 원소가 두 가지이다 라는 보기는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와 B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전자 껍질 수가 같으면 요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죠. 그쵸? 8개의 전자를 전자 껍질 3개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하는 줄 자체가 달라요. 그렇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중요 표시 붙었고요. 보면은 원소 ABC의 원자 또는 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A는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옆에. 얘는 원자, A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B는 E 플러스 돼 있으니까 E가 양이온입니다. 플러스가 2개만큼 더 강해진 그런 양이온.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개 붙어 있으니까 1가 음이온. 그래서 플러스에 비해 마이너스가 1개만큼 더 우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A의 정체를 한번 밝혀볼까요? A는 전자의 수를 일단 세봅시다. 2개 있고 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 안정적이다. 이거 일단 18쪽. 그래서 비활성 기체입니다. 모든 껍질이 다 꽉꽉 차 있어. 그래서 얘는 총 10개의 원자를 갖잖아요. 그래서 원자핵에 양성자 10개 있는 10번 네온입니다. 네온 원자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얘는 비활성 기체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구성은 지금 A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얘는 E 플러스. 그럼 뭐야? 전자 2개가 없어졌다는 거죠. 원래 있어야 균형이 맞는데 원래는 전자 껍질 3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밖에 전자가 2개가 더 있었어. 근데 얘는 있으니까 너무 거추장스럽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싫단 말이지. 그래서 전자 2개를 갖다 버렸죠. 그쵸? 누군가한테 줬어. 그래서 지금 전자 2개만큼이 부족해서 플러스가 2개만큼 더 강해진 그런 상태가 된 이온이다. 그럼 얘는 원래는 전자가 12개였으니까 그리고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도 12개여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겠죠. 원래 그런 건데 전자 2개가 없어지면서 이가 양이온이 되었다. 12번 누구였더라? 12번. 나트륨이 11번, 마그네슘이 12번입니다. 뭐 지금 몰라도 돼요. 뭐 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익숙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전자가 2개. 그리고 얘도 8개 꽉꽉 찼어. 지금 전자의 구성만 보면 A, B, 지금 이 세 그림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10개를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 더 마이너스를 얻어서 갖게 된 거래요.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몇 개였던 얘기야? 원래는 9개였는데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으니까 아, 나 이거 너무 채우고 싶다. 그래서 남한테 얻어온 거죠. 그래서 채우게 된 상황이에요. 원래 9개인데 남의 거 얻어서 10개가 되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1개만큼 더 강해진 상태다. 그러면 원래 9개였으면 원자핵의 양성자도 원래 9개인 9번에 해당하는 애죠. 그럼 얘는 누구예요? 네온 앞에 있는 애. 얘가 바로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 그래서 그 할로젠의 제일 첫머리에 있는 그 친구가 9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냐? 같은 주기면 전자 껍질이 원래 같은 개수를 갖고 있느냐? 근데 B는 원래는 전자 껍질이 3개였죠. 원자 상태일 때는. 그래서 원자 상태로 비교해야 돼요. 전자 껍질 수는. 원래는 얘는 2개의 전자 껍질, 얘는 3개의 전자 껍질을 가져서 아예 위치 자체가, 줄 자체가 다른 원소들이다. 그래서 같은 주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원자 번호는 BAC 순이냐?
지금 원자 보면은 양성자 수에 의해서 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큰 거는 얘죠. B.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C입니다. 그래서 B, A, C 순위 맞네. 맞다. 잘 봤고. 그 다음에 디귿. 원자 C의 원자과 전자수는 1인지 물어봤어요. 얘가 원래 원자 상태일 때는 바깥에 몇 개가 있었죠? 원래 총 9개의 전자가 있었는데 안쪽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바깥쪽 껍질에는 7개가 있었겠죠. 한 개만 부족했어. 8개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반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전자들이 무려 7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1이 아니고 7이에요. 7. 7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항에서 얘가 네온이고 얘가 마그네슘이고 플루오린인 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몰라도 풀 수 있어서 이걸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상할 수 있는데 아니고 여러분들 연습시키느라고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그림은 원자 A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A라는 거는 진짜 어떤 원소 기호 약자가 아니고요. 그냥 임의의 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봤더니 안쪽에 전자 2개, 안쪽 껍질에.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8개 다 차 있고요. 10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1개. 총 11개. 그러면 안쪽에 원자핵의 양성자도 11개 있었단 얘기죠. 11번 누구냐면 11번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다.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익숙해집시다. 11번. 자, 그럼 얘는 1족 원소냐? 1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인 그룹이죠. 바깥 껍질에 전자 하나밖에 없어. 원자과 전자 1개. 1족. 나트륨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칼리 금속. 1족 알칼리 금속의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1족 원소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3주기 원소냐? 보면은 전자 껍질 하나, 둘, 3개. 그죠? 3주기. 세 번째 줄에 있는 맞고. 양성자수 11개죠. 왜? 전자가 11개였으니까. 양성자수도 균형 맞춰서 11개 갖고 있었겠죠. 처음에. 맞고.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3개이냐. 3주기 원소이다가 이거랑 같은 말이죠. 전자 껍질 수 3개니까 3주기라고 합니다. 맞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우냐. 얘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전자 7개 얻는 거예요. 전자 1개 버리는 거예요. 7개 없는 것보다 1개 버리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남 주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 이온들이 좀 그렇죠. 양이온이 되려 한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9번 문제 볼게요. 9번은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까지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 역시나 1족, 2족에 18족까지 가운데 원래 3주기까지 여기 이제 보면은 1주기 여기에 중간은 원래 없어요. 1주기, 2주기, 3주기에서 3부터 12까지의 족은 원래 없습니다. 3주기까지는. 그 밑에는 있지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통 그린다라는 거고 지금 밑에는 생략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보면은 A에서 F까지의 기호로 지금 원소가 대체가 되어 있는데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만큼은 한번 넣어봅시다. 자, 요 첫 줄 요 자리는 우리가 수소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자리는 헬륨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18족 이 비활성 기체들은 헬륨, 네온, 아르곤인 것도 알면 좋아요. 알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1족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알칼리 금속인데 걔네들의 첫 시작은 리튬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나트륨 옆에 짝꿍은 마그네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족의 D는 누구지? 조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6족에 해당하는 C는 누구냐면 6개의 원자과 전자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애가 바로 산소예요. 산소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17쪽이면 우리가 배웠던 할로젠이죠. 할로젠의 처음 시작은 플루오린이 하고요. 그 두 번째 줄에는 염소가 있어요. 그 밑에는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D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얘는 처음 나왔으니까 얘는 알루미늄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기 1번. 여기에서 우리는 옳은 걸 찾아야 돼요. 옳은 거.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쪽 줄은 비슷하지만 수소는 제외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일단 잘못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C는 원자과 전자수가 2개냐? 아니죠. 6개죠, 6개. 뒷자리만큼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6이고요. 뭐가 2개냐면 얘가 2개가 될 수 있는 거는 전자 껍질 수는 2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2주기니까. 그 다음에 3번 D는 비금속 원소냐? 알루미늄 완전 금속.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이게 알루미늄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위치면, 왜냐면 이쪽에 있는 일부만 비금속이거든요. 요 정도 위치면 금속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D와 E는 같은 주기냐? D, E, F까지 같은 주기입니다. 전자 껍질 수가 3개로 같고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 3 이렇게 같다. F까지. 그 다음에 5번 F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지 물어봤어요. 얘는 뭘 얻고 싶을까? 뭘 잃고 싶을까? 아니죠. 너무 안정해. 너무 안정해서 반응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음이온도 양이온도 되지 않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반응하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 그래서 맞는 내용은 4번에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9번까지 오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0번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39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39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 혹시 못 풀어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다 채워서 풀고 채점까지 하고 선생님이랑 만나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